네, 제11호 태풍인 흰남노가 가까이 왔습니다. 역대급 위력이라고 해서 더욱 긴장이 되는데요. 가을에 유독 강한 태풍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글로벌 ET에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풍 흰남노의 위력, 지금 체감이 안 가는데요. 이미 지나간 일본에서는 이 흰남노의 위력이 어땠습니까? 네, 먼저 태풍의 위성 사진 볼까요? 이 태풍의 눈이 또렷하고요. 이 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상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도의 태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흰남노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던 일본 오키나와의 모습인데요. 가로수가 뽑혀나갈 정도의 강풍이 불면서 노인들이 넘어져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6,300여 가구가 정전됐고 260여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이 점차 제주 쪽으로 다가오면서 일본 큐슈 지역엔 내일까지 1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타이완은 예상과 달리 흰남노가 살짝 비켜갔는데요. 그런데도 차가 뒤집히고 신호등이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껴가는데 차가 뒤집어질 정도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초강력 태풍 있지 않습니까? 루사나 매미보다도 흰남노가 더 강력할 수 있다고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태풍의 강도는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흰남노는 현재 매우 강 상태를 유지한 채 북상 중인데요. 중심 최대 풍속 초속 50m로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색이고 비구름도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 태풍이 된 이유, 일본 방송은 직접 손으로 태풍 모형을 움직여가며 설명을 했는데요. 흰남노가 인근의 열대성 저기압과 이렇게 합쳐지면서 더욱 커진 모습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합쳐지지 않았더라면 흰남노는 한반도가 아닌 더 서쪽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여름에 태풍이 올 것 같은데 유독 가을에 오는 태풍이 좀 강력한 게 많았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제 가을 태풍이 강력한 이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여름철에 뜨거워진 이 해수면이 태풍의 몸짓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 태풍은 수온 28도 이상인 적도 부근 바다에서 이 원풀 지역이라는 곳이 생기는데요. 지금 흰남노 북상 경로의 바다 수온도 30도 안팎으로 역시 매우 따뜻합니다. 즉 태풍이 강해지기 매우 좋은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9월과 10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풍속의 태풍 5개 모두 2000년대 들어 발생했고요. 태풍의 발생 시기도 계절상으로 조금씩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만 2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슈퍼 태풍 라이는 12월에 발생했는데요. 일본 나고야대 연구팀이 2019년에 경고하기를 지구온난화로 슈퍼 태풍이 해마다 일본을 덮칠 가능성이 크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태풍 흰남노의 경로를 보니까요. 정말로 일본 아래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틀었어요. 앞으로 태풍 이동 경로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흰남노도 당초 이제 곧바로 북쪽으로 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며칠을 이렇게 서진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그 커브하듯 이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사례를 보면요, 2016년에 발생한 태풍 라이언록 일본 해상에서 발생해 유턴을 해서 일본으로 갔고요. 북한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2018년 태풍 종다리는 우리나라로 오는 듯 했다가 다행히 안 왔고요. 더운 바람만 잔뜩 불어넣고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때문에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변칙 태풍의 원인 역시도 해수면 온도 상승과 관련이 깊은데요.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이른바 라니냐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수온도 덩달아 오르게 되면서 태풍이 변칙적 진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소위 기후변화 때문에 아주 열을 단단히 받은 해수면 온도 때문에 이렇게 좀 태풍이 경로도 바뀌고 사이즈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슈퍼태풍의 경로는 기후 변화 외에 여러 다른 변수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예. 기상청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 8월 초순에 수도권 중심으로 내린 비는 기후변화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당 141mm라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만 태풍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 등 열대성 저기압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데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관측 기록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이 아니라 더 북쪽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2015년엔 태풍 할룰라가 원래 허리케인으로 발생했었는데 무려 태평양은 7,000km 이동해 태풍으로 바뀐 적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가을 태풍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태풍 흰남노 모쪼록 큰 피해가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홍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